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긴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재산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피해 상황과 앞으로의 기상 전망,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현재 폭우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지난 13일부터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오후 3시까지 닷새간 내린 강수량을 비교해보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청양군입니다. 580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네. 제주도 삼각봉에서는 570mm, 전북 익산 함라에서 51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한 370mm 정도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평균치는 넘어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곳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다 쏟아진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표로도 나가고 있는데 중부지방은 장마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48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요. 아직 장마가 끝난 것도 아닌데 이미 평균치를 넘어섰습니다. 남부지방도 보시면 470mm 안팎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이미 중부와 남부지방에서는 장마철에 내리는 평균치를 상회해서 많은 양의 물벼락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시간당 강수량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1시간에 70mm 정도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강수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네. 긴 시간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누적 강수량이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비가 지속되는 게 문제인데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때나 아니면 태풍 흰남노 때도 정말 많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한다면 지금 상황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그 사례와 함께 비교해서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먼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때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요. 이때 서울 남현동에서 하루에 내린 최다 강수량이 359mm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게 이제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상황인데요. 이때는 서울 신대방에서 380mm가 넘는 비가 하루 만에 내렸고요. 이때는 시간당 140mm의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태풍 흰남노 때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포항에서 340mm 정도의 비가 관측됐고 이번 올해 장마를 좀 살펴보면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익산 함라에서만 388mm의 비가 관측됐습니다. 하루에 내린 최다 강수량이고요. 누적 강수량으로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남 청양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전국에서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다 넘어섰고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내린 게 아니라 전국에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건데 이 충청과 경북 또 전북 쪽에 비가 집중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지역의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북쪽에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남쪽에서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질이 다른 공기가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비구름대가 짓눌리듯이 응축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장마 전선은 폭이 좁으면 그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비를 뿌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한 비구름이 또 북상하면서 네. 정체전선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넓게 사선으로 발달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해도 역시 충청과 경북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살펴보면 지금도 수색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네, 계속해서 수색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침수된 차량은 17대로 최종 확인됐는데요.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많이 빠지면서 침수 차량과 함께 희생자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고요. 부상자는 9명입니다.
수색 작업에는 소방과 경찰 등 인력 880여 명이 투입이 됐고요. 보트와 대용량 방사포 등 장비도 99대가 동원된 상태입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릴 예정이라서 구조당국은 오늘 중으로 수색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구조당국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이런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부산 초량 지하차도도 그렇고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0년 7월 23일에 발생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대를 먼저 살펴보면요. 부산 지역에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초량일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밀려든 물에 잠겨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업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교통 통제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이번 사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차량을 빼러 주차장에 갔다가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지하 공간에서 물이 차오르면서 발생한 사고고요. 지하차도와 지하 주차장에서 폭우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번 지하 침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각종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계속 재발되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침수 대비 요령을 그럼 미리 알아놔야 할 텐데 좀 지하차도 통행 시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지하 공간은 정말 순식간에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보이면 바로 차를 돌려 나와야 하는데요. 만약 이미 지하차도에 진입한 상태에서 앞뒤로 차까지 다 막혔다라고 하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물이 들어오는 반대쪽으로 뛰어서 대피를 하셔야겠고요. 다른 차들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소리를 치면서 대피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바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창문이나 썬루프 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이마저도 어렵다면 좌석 목받침 하단의 철제봉을 이용해서 유리창의 모서리를 가격해 탈출을 하셔야 되고요. 불가할 경우에는 차량 안과 밖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릴 때 바로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자, 집 안에 물이 차오르는 경우도 분명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이 지하 공간에 계시는 분들 상당히 유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 네,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손이 젖지 않은 상태에서 두꺼비 짚을 내려서 전기를 차단해서 감전 위험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지하 공간에서는 물이 조금이라도 차올라도 바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단 난간을 잡고 이동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장화를 신으시면 장화 안에 물이 들어찰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거나 맨발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 이제 계단 중앙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물의 저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가지 마시고 난간을 잡고 옆으로 약간 개걸음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홍수뿐만이 아니라 산사태 위험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이미 피해도 많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면 산책로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지하차도 특히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이 오는 겁니까? 네, 모레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립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중산간에도 400mm의 비가 더 예보가 됐고요. 제주도 산지는 500mm의 물벼락이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은 많이 내리는 곳이 120mm 이상이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60mm 안팎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강수량은 30에서 60mm 정도가 되겠는데 제주도에서는 80mm 이상의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비는 목요일쯤에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비는 목요일쯤에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달 25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평균적인 장마 기간이 30일인데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난 장마와 이번 장마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2020년에 역대 최장 기간 장마가 나타났는데요. 중부지방에서 무려 54일 동안 장마가 지속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마가 30일 정도인데 굉장히 긴 기간에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때 평균 강수량을 짚어보면 856mm 정도입니다. 이걸 올해와 비교를 하면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올해가 489mm입니다. 네, 지난 2020년에 절반도 되지 않는 기간에 네. 이미 500mm 육박하는 비가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남부지방도 살펴보면 2020년에 이미 38일 장마가 이어졌고 평균적으로 580mm 정도가 내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21일 동안 473mm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수량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네. 이 상태에서 계속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네. 기상 상황 잘 확인하시고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학영 기상과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